누군가의 아들이 군대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군복을 입고 복수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한 여성이 세상을 뒤흔든 실화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평생 군복만을 입고 살아온 직업군인이었죠. 그런 김선영에게 일생일대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동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김선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역사를 새로 썼네요. 하지만 김선영의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 부대에서는 새로운 전입자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이태윤이라는 이름의 28살의 이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또래가 이미 군복무를 마친 나이에 늦은 입대를 한 이태윤은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비만 부대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체중을 줄였지만 여전히 다른 병사들에 비해 덩치가 컸어요. 야, 새로 오네. 나이가 몇 살이야? 조현성 병장이 거만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태윤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8살입니다. 병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형님 뻘 되는 애가 이제 와서 군대라니. 그것도 비만 부대 출신이고. 박재훈 상병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무래도 적응이 힘들 거예요. 나이도 많고 덩치도 저렇게 크니까.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이태윤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 서열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태윤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비웃음만 샀죠. 형님이 우리한테 잘 부탁한다고? 웃기네. 조현성 병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태윤은 침상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향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죠. 그런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 이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현성 병장과 박재훈 상병은 틈만 나면 이태윤을 불러 자비를 시켰어요. 야, 비만 부대. 청소 다시 해. 식당에서 설거지나 더 하고 와. 이태윤은 묵묵히 따랐습니다. 반항할 용기도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이태윤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갔죠. 어머니처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면회일이 왔습니다. 이태윤은 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괜찮은 척 해야 했거든요. 김선영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초병은 크게 놀랐어요. 김선영 준장님이십니까? 초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육군 최초 여성 원스타, 그 유명한 김선영 준장이었습니다. 네, 면회 왔습니다. 김선영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편지가 너무 짧았거든요. 평소와 달리 안부만 묻고 나머지 이야기가 없었죠. 면회실로 향하던 중 김선영은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생활관 뒤편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한 병사가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다른 병사가 발로 등을 밟고 있었죠. 야, 더 빨리 해. 숨도 제대로 못 쉬나?
조현성 병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영의 눈이 그 엎드린 병사에게 고정되었어요. 뒷모습이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상병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비만 부대 출신은 체력이 달라도 한참 달라. 그때 엎드린 병사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김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 얼굴은 분명히 이태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김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곧바로 달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신중함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조현성 병장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태윤은 겨우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병장님 잠깐만요. 숨이. 핑계 대지 마. 병장의 주먹이 이태윤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김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라리 자신이 맞는 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이란 걸 알고 있었죠. 일단 이태윤과 정상적인 면회를 마친 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면회실에 나타난 이태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몰래 본 것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태윤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죠. 하지만 김선영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태윤아, 많이 힘들지? 김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분노를 이태윤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이태윤은 거짓말을 했죠. 김선영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뺨에 멍든 자국, 손목의 상처, 어색하게 움직이는 몸짓. 모든 것이 폭력의 증거였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김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태윤아, 어머니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이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만 생각하세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김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당장이라도 처벌하고 싶었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육군 최초 여성 원스타 김선영 준장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영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난 사람은 서연지 대위였어요. 부대 내 가혹행위 예방을 담당하는 참모로 김선영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본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서 대위,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보세요. 김선영의 전화를 받은 서연지는 즉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시겠습니까, 준장님?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비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김선영은 신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태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한 병사가 부대 내에서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은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서연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어느 부대 소속인가요? 육군 제3보병연대 2등병 이태윤입니다. 김선영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한편 김선영은 한지훈 소령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군법무관으로 일하는 한지훈은 김선영의 오랜 동료였습니다. 둘은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었죠. 지훈아, 만날 시간 있어? 물론이죠, 선배님. 언제든지요. 한지훈은 김선영의 간절한 어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네, 어디서 만나실까요? 둘은 부대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선영은 모든 상황을 한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도 말이에요. 지훈아, 도와줘.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지훈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의 아드님이 그런 일을. 그러나 곧 진지해졌어요. 일단 정확한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가해자들의 처벌과 함께 구조적 문제까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김선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현지 대위에게서 온 급한 연락이었어요. 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이태윤 이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김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야? 부대 인근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선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나 먼저 가봐야 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선배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김선영은 담당 의사를 찾았어요. 이태윤 이병의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의식은 찾았습니다만 몸 곳곳에 심각한 외상이 발견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외상이라고 하면 갈비뼈에 골절상이 있고 복부와 등에 광범위한 타박상이 보입니다. 특히 발등에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밟은 듯한 상처가 여러 곳에. 김선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면회 때 본 그 장면이 떠올랐죠. 서현지 대위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병영 내 동료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조현성 병장과 박재훈 상병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자행해왔다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한지훈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직접 목격한 증인은 몇 명입니까? 박준호 병장이 가장 많은 것을 받고 다른 2명의 병사도 일부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가해자들의 협박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김선영은 이태윤의 병실 문턱에 섰어요.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더 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태윤아. 김선영이 조용히 불렀어요. 이태윤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어. 이태윤의 얼굴에 당황함이 스쳤죠. 어머니, 이건 그냥 훈련 중에 넘어진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이태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태윤아,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줘.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마침내 이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태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다음 날 오전, 김선영은 곧바로 해당 부대의 지휘관인 최도영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김선영의 불쑥 방문에 최중령은 크게 당황했어요. 원스타가 직접 중령급 부대장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김 준장님? 갑작스럽게 어떻게 연락을 주시지? 최도영 중령은 허둥대며 경례를 했습니다. 김선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최중령, 당신 부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무엇이 문제가? 이등병 이태윤이 조현성 병장과 박재훈 상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가웠어요. 최도영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동기 간 다툼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면이.
과장되었다고요? 김선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전신 타박상, 반복적인 폭행의 흔적이 과장이라는 겁니까? 김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최도영은 뒤로 물러서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훈련 과정에서. 최중령. 김선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당장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원스타의 압도적인 위험에 최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도영 중령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몇 달 후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진급은 물론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장님, 군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군의 명예. 김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혹행위를 방치한 것이 군의 명예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최중령은 계속 사건을 무마하려 했어요. 김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준장님,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라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신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도영 중령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인 사단장 소장에게였어요. 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선영 준장이 우리 부대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뭔 일인가? 가혹행위 건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부대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 최중령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했어요. 김 준장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사단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잠깐 김선영 준장이 직접 나섰다고? 그럼 사안이 심각한 거 아닌가? 아니요, 단순한 일을 과대하게. 최중령, 김 준장이 함부로 움직일 분이 아니야.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최중령은 당황했어요. 더 높은 군단장 중장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중장님, 김선영 준장이 우리 부대에. 하지만 중장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준장이 움직였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너부터 제대로 조사해봐. 모든 상급자들이 김선영의 편을 들자 최중령은 절망했습니다. 원스타의 위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알아서 해결하십시오라는 상급자들의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한편 김선영은 박준호 병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대 외곽의 조용한 장소에서였어요. 박준호 병장님이죠? 김선영의 등장에 박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장님이 왜? 이태윤 이병일로 왔습니다. 당신이 목격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김선영의 진지한 표정에 박준호는 당황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박 병장, 진실을 말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선영은 박준호에게 정의의 중요성을 설득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의무이기도 하고요. 박준호는 고민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최중령은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온 거죠. 김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도영 중령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명백했고 심지어 상부의 공작까지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이제 김선영은 원스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현성 병장과 박재훈 상병은 이태윤이 병원에 입원한 후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혹시 우리가 한 일이 발각된 건 아닐까?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그 바보가 뭔 말을 하겠어? 조연성은 여전히 허세를 부렸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박준호 그 새끼가 문제야. 너무 많이 봤거든.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막아야 하는데. 그날 밤 그들은 박준호를 생활관 뒤편으로 불러냈어요. 야, 박준호. 나와보자. 어둠 속에서 시작된 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너 혹시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인지. 박준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성은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이태윤 그 새끼 일 말이야. 너 본 거 있을 거 아니야. 입 놀리면 너부터 못 산다는 거 알지? 박재훈이 뒤에서 박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똑똑히 해.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하지만 박준호는 이미 김선영 준장과 만났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는 일단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더 큰 확신이 섰습니다. 준장님이 직접 나서셨어. 이제 이런 일들이 끝날 거야. 다음 날 오전 김선영의 사무실에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현지 대위와 한지훈 소령, 그리고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오늘부터 해당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준장님, 특별 감찰까지. 서현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김선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최중령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한지훈이 법적 근거를 설명했어요. 원스타 권한으로 특별 감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군사경찰의 전면적인 지원도 요청 가능하고요.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병장의 증언도 정식으로 녹취했고 병원의 진료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서현지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강력한 조치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김선영은 특별감찰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가해자들 체포와 동시에 부대 전체를 전수조사하세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날 늦은 밤 최도영 중령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급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김준장이 특별 감찰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너 혼자 해결하라고 했잖아. 군단장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김준장이 그렇게까지 나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 결국 최중령의 모든 공작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상급자들로부터 불신만 샀을 뿐이에요. 원스타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게 된 거죠. 다음 날 새벽 6시 해당 부대에는 대규모 차량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군 수사기관 요원들과 군사 경찰들이 대거 투입된 거예요. 조현성과 박재훈은 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끌려 나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조현성이 당황해했어요. 조현성 병장, 박재훈 상병.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최도영 중령은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선영 준장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새벽 8시 김선영 준장이 직접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원스타가 직접 나타나자 부대 전체가 긴장했어요. 최도영 중령은 급히 나와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 있었습니다. 준장님, 이렇게 직접. 최중령,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 감찰에 들어갑니다.
김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모든 간부를 즉시 중대회의실에 소집하십시오. 준장님, 그러실 필요까지. 명령입니다. 김선영의 한마디에 최중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원스타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군 수사기관 요원들이 부대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생활관, 사무실,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가혹행위 사례가 있나 확인하십시오. 김선영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중대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선영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김선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간부들을 훑어봤어요. 여러분 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최도영 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등병 이태윤이 조현성 병장과 박재훈 상병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선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무엇보다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조현성과 박재훈이 이태윤만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임들에게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던 거죠. 총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부대 내 신고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영이 중대장에게 물었어요. 그건 중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고가 있었지만 무시해왔던 거였어요. 간부들의 관리 감독 소홀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인 면담도 형식적이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방조가 이런 참사를 불렀습니다. 김선영의 질책에 간부들은 고개를 떨궜어요. 최도영 중령, 당신은 특히 심각합니다. 김선영이 최중령을 지목했어요. 사건을 덮으려 했고 심지어 상부의 공작까지 펼쳤죠. 최중령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요? 김선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상부에 연락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김선영 준장을 막아달라고 했죠? 최중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부대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김선영의 선고에 최중령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도 각자의 책임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김선영이 나머지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중대장은 정직 1개월, 소대장들은 경고 처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김선영은 더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김선영은 부대 전체를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원스타가 직접 나선 사건이라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전 장병 주모. 김선영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수백 명이 일제히 바라보는 가운데 김선영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됩니다. 먼저 모든 간부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도영 중령을 포함한 모든 간부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부들이 무릎을 꿇자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무고한 병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도영 중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간부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최도영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대장으로서 병사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윤 이병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중대장과 소대장들도 차례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병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일부 병사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김선영은 계속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하면 해당 간부는 즉시 군법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간부들이 더욱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김선영의 어조가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들이 발표되었어요. 매주 익명 고충 처리 접수함을 설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간부는 병영 내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김선영이 모든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조현성과 박재훈은 이미 군법 재판에 회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어요. 가해자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김선영의 선언에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최도영 중령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최도영 중령은 부대장직을 박탈하고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합니다. 또한 전속 조치와 함께 징계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의 진급은 영영 물거품이 되었어요. 새로운 부대장과 간부진이 곧 부임할 것입니다. 김선영이 발표했어요. 이들은 모두 병영 내 인권 보장에 특별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박준호 병장은 특별히 언급되었습니다. 박준호 병장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군인의 본분을 다한 그에게 특별 포상을 수여합니다. 박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운동장의 모든 병사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절망 대신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당당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은 이태윤에 대해 언급했어요. 현재 회복 중인 이태윤 이병에게도 모든 간부와 동료들이 사과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귀했을 때는 모든 전우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기 바랍니다. 그날의 운동장 집합은 부대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어요. 김선영 준장의 단호한 조치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이태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부대장과 간부들이 부임했고 부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이태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태윤을 괴롭히던 조현성과 박재훈은 이미 군법 재판에서 각각 군교소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되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이태윤을 따로 불렀어요. 이태윤 이병, 힘든 일이 많았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중대장의 진심 어린 관심에 이태윤은 고마워했습니다. 박준호 병장은 이제 후임들에게 진정한 선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너희들 절대 선후임 관계를 악용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동료야. 용기 있는 고발 이후 그는 부대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부대에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정착되고 있었어요. 매주 운영되는 익명 고충함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었고 간부들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외부 기관의 정기 감사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병사들 간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형병아, 수고했어. 선임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전한 선후임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김선영은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해 변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부대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윤과 김선영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어요. 이제 이태윤은 어머니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태윤아, 내가 견뎌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든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야. 김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몇 개월 후, 이 부대는 전군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가혹행위 근절에 성공한 모델 부대라는 평가를 받았죠. 김선영의 조치는 군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원스타가 직접 나서서 가혹행위를 척결한 사례로 화제가 되었고 다른 부대들도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섰어요. 국방부에서는 김선영의 조치를 전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김선영 준장의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군 문화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어요. 이태윤은 남은 복무 기간을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도 쌓았고 군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녁을 앞둔 이태윤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부당한 일에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태윤아,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 김선영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렴. 이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김선영 준장, 새로운 부대장, 박준호 병장, 그리고 동기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이태윤.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졌어요. 이제 이태윤은 사회에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들, 특히 어머니가 보여준 정의감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김선영은 이후에도 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가혹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병영 문화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모든 청년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요. 몇 년 후 이 사건은 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개혁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가 군 전체를 변화시킨 이야기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태윤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청년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선영과 이태윤, 두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보여준 거죠.